안녕하세요. 매크롭입니다. 자, 요번 시간에는 요거 베어링 커버, 여기 왼쪽에 있는 요 베어링 커버를 좀 먼저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베어링 커버 한번 볼게요. 요거 베어링 커버는 기존에 아마 여러분들이 베어링 커버에서 작업을 하셨던 그 부품이 빠져 있을 거예요. 어떤 부품일까요? 그쵸, 여기 오일실이라고 하는 놈이 항상 들어갔었는데 오일실이 빠지고 여기 뭐가 들어갔죠? 그쵸, 여기 오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링을 끼울 수 있는 요 오링의 홈을 오늘 작도를 한번 해볼 텐데, 이거는 의외로 오일실보다는 뭐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요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작도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잘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일단은 요거 전체 길이를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체 길이가 되겠죠? 자, 요거를 한번 측정해 볼게요. 자, 요거 측정해 보면 요게 17? 17mm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전체, 여기 지름을 알아야겠죠. 그죠? 자, 여기 전체 지름. 자, 이것도 한번 측정해 볼까요? 자, 이거 측정해 보면 요게 63? 63 나오네요. 자, 그럼 17에 63짜리로 일단 먼저 선을 그려 볼게요. 자, 캐드로 돌아와서,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여기 플랜지를 이쪽에다 그렸었는데 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이쪽에 좀 자리를 마련을 해서 이쪽으로 옮겨놨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일단은 17, 가로가 17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가로 17짜리 선을 이렇게 하나 그려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체 지름이 얼마였죠? 63이었죠? 그래서 63의 절반으로 옵셋을 위아래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일단은 막아 놓을게요. 자,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로 만들어 놓고 여기 안에서 모양을 만들어 가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요런 모양을 하나 만들면 되겠죠. 자, 요런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측정을 하나 또 해야 되겠죠. 어떤 거를 측정을 해볼까요? 아이고. 자, 요거는 여기서부터 그죠? 여기까지 측정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자, 요거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측정을 하셔도 돼요. 편하신 대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측정하기 좀 편한 거는 아마 요게 조금 측정하기가 좀 편하겠죠? 자, 요걸 한번 측정해 볼게요. 자, 요거 측정해 보면 요게 8mm? 8mm 정도 나오네요. 자, 그럼 8mm가 나오면, 자, 일단은 여기 끝에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거리 값을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자, 이 거리 값 같은 경우는 전체 길이에서 뭐를 빼야 돼요? 그쵸, 요거를 빼야 돼요. 자, 그런데, 자, 요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건 측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건 측정하는 게 아니라, 자, 기존에 우리가 여기에 하우징을 그려놨어요. 자, 하우징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었나요? 그때 베어링이 있죠? 그러면 이 하우징을 그렸을 때,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 값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려놨기 때문에. 자, 요 거리 값에서 자, 뭐를 빼면 될까요? 빼기, 그쵸, 요 베어링의 폭, 베어링의 폭을, 에고, 자, 베어링의 폭을, 자,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먼저 빼볼게요. 자, 요거 길이를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캐드로 돌아와서, 자, 여기 하우징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하우징에 와보니까 이게 이제 13mm라고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그죠? 자, 13mm 적어 놨으면, 자, 그러면 이제 규격집으로 넘어가야겠죠? 자, 이제 이 베어링이 몇 번일까요? 6904네요. 그죠? 6904 베어링이니까, 자, 캐드로 넘어와서, 자, 베어링 부분을 한번 찾아가 볼게요.
자, 기프논 볼 베어링에서 69 계열을 한번 찾아볼까요? 어딨죠? 69 계열, 여기 있네요. 자, 여기에서 6904 여기 있죠? 자, 6904는 베어링 폭이 얼마? 그쵸, 9입니다. 9. 자, 9로 나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13에서 9를 빼면 얼마예요? 그쵸, 4mm가 되겠죠? 자, 그러면 한마디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베어링 커버가 툭 튀어나오는 이 부분의 거리값이 얼마? 그쵸, 이게 4mm란 얘기야, 4mm. 자, 그러면 4mm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자연스럽게 나오죠. 자, 이거 전체 길이가 아까 얼마였어요? 요게 17mm였죠. 자, 17mm에서 4mm를 빼면 13mm가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요게 13이란 얘기예요. 자, 요게 13이니까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를 이제 측정을 해서 구하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요게 아까 얼마였어요? 요거 재니까 그죠? 이게 7mm였죠. 자, 7mm니까 얘는 한마디로 5mm밖에 안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5mm, 6mm, 그죠? 6mm가 남는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은 요거대로 한번 이제 작업을 한번 해보죠. 자, 일단은 요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요게 이제 7mm가 나왔으니까 자, 캐드로 넘어와서 자, 요거 앞에 툭 튀어나온 부분을 먼저 한번 볼게요. 툭 튀어나온 부분은 요 지름값과 동일하겠죠? 자, 여기 얼마? 37파이. 자, 그럼 옵셋 37의 절반 해서 위쪽, 아래쪽. 자, 그 다음에 여기 얼마? 그쵸, 4mm였죠? 자, 옵셋 4mm. 해서 요 앞쪽에 툭 튀어나온 부분을 자, 트림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앞부분은 이제 형상이 완성이 됐죠. 자, 이제 그 다음 겁니다. 자, 다음 거는 요게 이제 7mm란 얘기예요. 자, 옵셋 7mm. 자, 그럼 이제 요 부분은 7mm로 요렇게 쭉 이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부분까지 완성이 됐죠. 이제 앞에 툭 튀어나온 요 부분을 작업을 해줘야 돼요. 자, 이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측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측정해 볼게요. 자, 측정해 보면 요게 34 파이가 나오네요. 34 파이. 자, 그럼 옵셋 17로 해서 자, 위쪽, 아래쪽 자, 이렇게 튕겨 주시고 자, 여기서 트림으로 선 정리. 자, 그럼 벌써 모양 다 나왔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나온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필렛 작업이라든가 홈 작업, 자, 이런 작업들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요 앞쪽에 이렇게 유선형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요 부분을 한번 먼저 좀 해볼까요? 요거는 다 R3으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자, 필렛 3 해서 자, 요 부분, 자, 요렇게 만들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재보는 거예요. 3mm가 나오죠? 그러면은 필렛이 자동적으로 먹겠죠. 자, 그래서 필렛,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따가 치수 기입을 할 때 약간 좀 불편한 감이 좀 없지 않아 있죠. 자, 그래서 자, 이런 거 작업을 하실 때는 자, 필렛을 자, 트림에 노트림으로 해 놓으시고 이런 모양을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브레이크로 자, 아주 작아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잘라 놓고 자, 여기 나머지 남아 있는 이 부분을 치수 레이어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그럼 나중에 이제 요거 갖고 이렇게 치수 기입을 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밑에도 똑같이 자, 요 밑에는 요 위에랑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줘야 되니까 자, 그러면 요거는 그냥 자르기를 해놓고 그냥 요렇게 하신 다음에 요거를 밀어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요런 식으로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부분 자, 이렇게 필렛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쪽 부분도 필렛이 들어가죠. 자, 여기도 필렛.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전체적으로 형상이 대충 나왔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자, 여기에 홈이 이렇게 깊게,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그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다 자로 측정. 자, 요거 폭하고 요거 지름값. 자, 일단 폭부터 재볼까요? 폭을 한번 측정해 볼게요. 자, 폭 측정해 보면 요게 딱 10mm. 자, 요거는 10mm가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 지름값 한번 볼까요? 자, 지름값을 보면 요게 음 자, 요 안쪽에 지름값은 31파이가 나오네요. 그죠? 31파이. 자, 그러면 10에 31입니다. 10에 31. 자, 그러면은, 자, 옵셋 31의 절반 해서 위쪽, 아래쪽 튕겨주시고, 옵셋 10 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안쪽에 뭐가 있어요? 요렇게 필렛이 또 있죠? 요거 필렛은 다 3. 자,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도 다 완성이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있죠? 자, 이게 어떤 부품과 부품이 서로 조립됐을 때 얘가 이쪽 방향으로 조립이 되니까 얘에 끼워지는 입구는 여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럼 이 부분은 뭐 해줘라? 그죠? 못따기를 해줘라. 그래서 못따기, 못따기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오링은 맨 마지막에 할게요. 자,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자, 카운터보 이렇게 또 뚫려져 있죠. 자, 이 카운터보의 위치는 우리가 또 측정을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죠? 이 하우징과 동일한 위치가 돼야 된다. 그래서 하우징을 한번 볼게요. 자, 이쪽 부분이니까 요 부분의 치수가 되겠죠? 얼마? 47입니다. 자, 그러면 옵셋 47의 절반 해서 자, 위쪽으로 하나만 띄워놓고 나중에 미러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들어간 요거 나사가 얼마짜리인지 보면 M4짜리죠. 자, 그러면 M4짜리는 머리 크기가 얼마? 자, 이건 이제 외우셔야 돼요. 자, 8이죠. 그래서 옵셋 4. 자, 이렇게 띄워 놓으시고, 자, 두 번째, 자, 머리에 요거 깊이는 얼마? 그쵸, 4.4. 자, 외우셔야 돼요. 자, 요거 일단 요렇게 사각형 형태로 만들어 보고 갈게요. 자, 필렛 0으로 해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트림으로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자, 요렇게 잘라주고, 여기도 잘라주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드릴 직경 얼마예요? 요게, 그쵸, 4.5죠? 자, 그러면 지름 4.5짜리 하나 그려서 4분점에서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카운터 보호가 모두 완성이 됩니다. 자, LEN 3 해서 중심선 만들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중심선으로 표현. 자, 여기 표현이 안 되면 체인지 들어가서 선 축척을 절반. 자, 이렇게 줄여주시면 완성이 되죠. 자, 요거는 그대로 미러 합니다. 자, 반대편으로 미러. 자,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뭐 남았어요? 그죠? 이게 이제 오링만 남았습니다. 오링. 자, 이제 오링을 한번 볼게요. 자, 오링 같은 경우는 일단 기준이 되는 거는 이 오링의 안찌름이 기준이 됩니다. 자, 요거 안찌름도 우리가 요 축을 그려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뭐를 알 수 있어요? 그쵸? 지름값을 알 수가 있죠? 자, 일단 지름값부터 파악해 볼게요. 자, 지름값을 파악해 보면 요 부분에 들어가니까 자, 요거에 대한 거는 파이가 16이 나옵니다. 자, 파이가 16이니까 자, 이제 규격집으로 넘어갈게요. 자, 규격집에서 오링을 찾아볼 텐데 자, 오링은 목차에서 자, 이게 바로 보이죠? 자, 요쪽 요 부분들에 있습니다. 요 부분. 자, 일단 34번부터 찾아가서 보겠습니다. 자, 쭉 내려서 34번을 보면 여기 있죠? 자, 여기에 보시면은 오링이 자, 여기 오링 원통면이 하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오링부 예리한 모서리 제거하는 방법, 설계 방법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오링의 평면이 있습니다. 평면. 근데 우리가 지금 생긴 모양을 보면
자, 얘는 뭐예요? 여기에 그냥 요렇게 끼워져 있고 여기에서 축이 회전을 하는 요런 형태입니다. 자, 요런 형태의 경우에는 자, 요거에는 해당이 안 되겠죠. 그래서 평면은 우리가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압력, 여기 보시면은 외압력용, 그 다음에 내압용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는 압력을 이제 줘야 되는 또는 이렇게 밀봉을 해야 되는 그런 장치를 위해서는 여기 평면이 들어가고요. 우리는 여기에 보시면은 34번에 자, 여기에 운동용이 있습니다. 이 운동용을 참고로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요 치수와 이 치수를 참고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밑으로 넘어와서 자, 이 부분에 요 모서리 요거를 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좀 전에 쟀을 때 요 D값이 기준이 된다고 했죠? 요 축지름. 자, 이게 얼마였어요? 이게 16파이였나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요게 그쵸. 16파이 맞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시면은 요 D값 왜 제가 이게 기준이 되냐? 요 D값이 왜 기준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자, D가 3일 때, 자, 호칭 번호는 뭐예요? P3. 4일 때는 P4, 5일 때는 P5.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D 값과 호칭 번호가 동일하기 때문에 요게 기준으로 잡아주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16을 볼게요. 자, 16을 보시면은 여기에 나와 있죠? 자, 여기 부분의 치수들이 우리가 이제 참고해서 봐주셔야 되는 것들이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작업을 할 때 필요한 거는 라지 D 값, 그 다음에 라지 G 값, 그 다음에 K 값,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요 K 값 같은 경우는 지금 뭐예요? 여기에서는 뭐 여기 D 값이 구해지면 자연히 요거는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K 값은 뭐 굳이 모르셔도 될 것 같고, 자, 일단은 그 다음에 요 라지 D 값과 라지 G 값 요거를 활용을 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신에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예요? 오링이 묻혀져 있는 요 위치를 알아야 되겠죠? 자, 요 위치는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 중심선이 있어요. 이 중심선까지 측정을 한번 해보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요 단면의 가운데, 정가운데 오링이 묻혀 있는 게 일반적이고요. 요 위치는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한번 재볼게요. 요걸 한번 재보면 요게 3하고 4 사이? 3하고 4 사이에 있는데 자, 요걸 한번 여기서 측정을 해볼게요. 자, 요 값이 얼마가 나오는지 먼저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 쟀을 때 7이 나오죠? 그러면 3하고 4 사이라고 하면 7의 절반으로 딱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은 먼저 요 부분 있죠?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좀 크게 이렇게 보시면 자, 요런데 요렇게 약간 구멍이 좀 크게 요렇게 뚫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오링이 요런 형식으로 요렇게 들어갈 텐데 자, 오링이 여기에 축에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축은 회전하잖아요. 그죠? 회전하기 때문에 여기에 절단면에는 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커요. 그래서 요거를 측정을 해 보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거는 측정을 하셔도 됩니다. 자, 요거 측정해 보면 요게 17? 17mm 나오네요. 17mm. 자, 그러면 17의 절반 해서 위쪽 아래쪽 띄워 주시고 자, 그럼 여기 구멍이죠. 자, 그 다음 여기 정 가운데 오링이 묻힌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라지 D 값을 한번 먼저 찾아볼게요. 자, 라지 D 값을 찾아보면 여기에 있죠. 자, 그 다음에 16이었으니까 자, 여기에 쭉 내려오면 라지 D 값 얼마? 20입니다. 20.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옵셋 10으로 위쪽 아래쪽 이렇게 띄워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연장.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폭을 알아야겠죠?
자, 요 폭은 여기 라지 G 값입니다. G 값. 라지 G 값 얼마? 자, 요거는 여기에서 쭉 내려가니까 3.2가 나오네요. 3.2. 자, 그러면은 옵셋 1.6으로 오른쪽 하나, 왼쪽 하나. 자, 그럼 벌써 다 나왔죠? 자, 요렇게 잘라주시고.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렇게 잘라주고. 요게 어디였죠? 잠시만요. 아, 잘못 잘랐네요. 자, 요렇게 잡아서 요거 잘라야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없을 거고 여기도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에 이제 모서리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요 부분의 모서리 같은 경우는 자, 여기 보시면 0.1에서 0.2에 45도로 이렇게 챔퍼를 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R 값들이 있어요. 여기 R 값은 얼마예요? 0.4죠. 자, 그럼 일단 R 값부터 적용해 볼까요? 쉬운 것부터. 자, 0.4로 자, 이렇게 적용. 자, 여기 밑에도 똑같이 적용.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챔퍼를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는 챔퍼가 0.1에서 0.2. 자, 이렇게 나와 있고, 자,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오링 부착부의 예리한 모서리 제거하는 설계 방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요거는 지금 보시면은 15도에서 20도로 이렇게 잘라라 라고 나와 있지만, 요거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우리가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요렇게 작업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요런 식으로 작업을 해도 문제는 안 되니까 요거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요거를 이용하셔도 돼요. 우리가 이제 P16이니까 여기에 속하겠죠. 여기에 속하니까 Z 값은 얼마? 그쵸, 1.4가 나옵니다. 그럼 1.4에서 15도, 20도로 이렇게 못따기를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는 거는 요게 더 맞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부분에 요거는 이제 간략하게 작업을 하는 이런 방법이기 때문에 어떤 거를 사용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될 수 있으면 요거 오링 부착부의 예리한 모서리를 제거하는 설계 방법이라고 이렇게 소제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요걸로 갈게요. 그러면 1.4에서 20도로 그냥 꺾어서 가볼까요? 자, 그러면 옵셋 1.4. 자, 이렇게 들어오겠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요렇게 들어와 버립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에서 우리가 말이 되나요? 안 되죠?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걸로 그냥 가시면 되겠네요. 그죠? 0.1에서 0.2 45도로 이렇게 가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일반 못대기는 0.2에서 45도라고 여기 주소에다 써놨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 굳이 표현을 안 해도 요 부분을 알아서 0.2로 하게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부분은 요대로 그냥 마무리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너무 작기 때문에 요런 치수들을 다 넣어줘야 되거든요.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상세도를 뽑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이제 요렇게 되면 이제 오링분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가운데서는 자, 이렇게 늘려서 중심선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선축척을 조금 줄여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되게 간단하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 주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제 요거를 이렇게 빼가지고 작업해야 되는 약간 그런 번거로움이 좀 있긴 하죠.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자, 이제 요 부분. 자, 요 부분 같은 경우 그냥 쭉쭉 빼는 거기 때문에 뭐 크게 건들 거는 없을 것 같고 그럼 다 끝났나요? 이렇게 하면은 마무리가 되는 것 같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작업 할게요. 자, LEN 3 해서 요거 메인 중심선
연장. 자, 그 다음에 가는 실선 변경해 주시고, 자, 해치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해치로 하나, 둘, 셋, 네 군데. 자, 이렇게 해치를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을 이렇게, 자, 요거는 뭐 굳이 타원으로 안 하셔도 됩니다. 타원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요 부분이 치수를 기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포함이 되게 작업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 이렇게 옆으로 빼놓고 선 작업.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이제 요거는 이제 중심선이기 때문에 조금 더 튀어나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튀어나가서 중심선으로 명확하게 해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얘 해치를 주세요, 일단. 자, 그 다음에 얘를 2배 늘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다 끝났나요? 이렇게 되면은 작업은 다 마무리가 됐죠? 자, 그럼 이제 치수 기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치수 기입은 일단 이쪽에 이렇게 작은 홀부터 먼저 작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전체 지름값, 그 다음에 요 놈이 되겠죠? 자, 요렇게 하나 뽑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자, 이렇게 또 하나 뽑아주시고, 자, 여기까지 뽑았으면 이제 반대로 넘어갈게요. 한쪽으로만 길게 빼면 좀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요거 하나 뽑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또 요거 안쪽에 요 치수가 되겠죠? 자, 요거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전체 치수 하나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죠. 자, 요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요 폭 하나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요 폭이 되겠죠. 자, 요거는 조금 더 위로 하나 해서 이렇게 하나 뽑아 놓고 전체 치수 하나 뽑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살짝 내려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짜잘한 치수들 작업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폭, 자, 여기 찍고 이렇게 한번 더 찍은 다음에, 자, 요거는 이제 요거 조심하라고 했어요. 자, 요쪽 부분에 보면 요렇게 겹치는 거. 자, 요거는 보조선, 자, 체인지 들어가서, 자, 여기에 보시면 보조선 1번, 2번을 모두 꺼 주셔야 돼요. 그럼 깔끔하게 작업이 마무리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그대로 올려서 중심선과 겹치지 않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자, 그 다음에는 자, 요거 넣어야겠죠. 자, L2. 자, 열어줄 문자, 자, 부착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얘는 여기 입구, 머리의 입구에서 뽑는 거예요. 자, 머리 입구에서,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하나 작업을 해주시고, 자, 요게 몇 개? 그죠? 4개죠. 자, 그 다음에 파이 4.5 드릴 값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카운터 보어의 치수는, 자, 머리가 8이고 깊이가 4.4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이렇게 선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얘는 지금 보시면 재질 자체가 요거 재질이 GC죠. 자, GC이기 때문에 주조품이기 때문에 요거는 구멍 자체에 뭐가 들어가요? 그쵸, 얘는 표면 거치기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콤마 하나 여기다 찍어, 드릴 쪽에다가 콤마 하나 찍어 주시고 여기에다가 표면 거치기 넣을게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카운터 보호도 마무리가 됐고, 자, 이제 얘 치수를 넣어주면 될 것 같네요. 자, 요거는 지금 2배 확대를 했기 때문에, 자, 여기 절반 치수로 레이어 변경해 주신 다음에, 자, 요거 폭 하나 뽑아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R값 있었죠. 자, R값은 이쪽으로 볼까요? 자, 이렇게 하나 뽑아 주시고, 자, 요거는 요 강제선 꺼 주셔야 돼요. 자, 체인지 들어가서, 자, 요 맞춤에 끄기. 자, 그럼 요거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 90도, 90도 나와 있죠? 자, 90도 나와 있으니까 요거는 또 각도 치수로도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네요. 자, 각도는 요렇게 해서 얘는 요렇게 뽑으면 요렇게 뽑을까요? 요렇게? 요렇게 요 정도 뽑아 놓으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런 식으로 뽑아서 그 다음에 또 빠진 치수가 있는지 또 확인할게요. 자, D값은 아까 우리가 넣었고, 그 다음에 없죠? 그 다음에는 뭐 특별한 건 없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자,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공차들이 다 들어갑니다. 공차. 이런 것도 공차가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부터 작업을 해볼까요? 자, 90도에 자, 요거는 지금 보시면은 플러스 자, 확대해서 아이고 잘 안 보이네요. 그죠? 자, 요거는 플러스 0.5도에서 0도로 맞춰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여기 90도를 자, 체인지 들어가서 공차. 자, 공차 들어가서 편차죠. 자, 상한을 5도, 하한을 마이너스 0. 자, 문자 높이는 절반 줄여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도 표시도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요 G값에 대한 허용차는 여기 나와 있죠? 플러스 0.25에서 0. 그죠?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0.25에서 0. 자, 요 3.2도 체인지 들어가서 자, 여기 편차 자, 0.25에서 자, 얘는 마이너스 0 높이 절반.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치수도 마무리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R값은 뭐 없겠죠. 요거는 그냥 R값이고. 자,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자, 라지 D값. 그죠? 라지 D값에 대한 허용차가 자, 여기는 끼워 맞춤이네요. 그죠? 자, 끼워 맞춤. 자, 요거는 H9로 넣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요 치수 공차로 넣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H9로 넣는 게 낫겠죠. 그죠? 자, 그래서 자, 요거는 요거 20에 파이 20에 H9라고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오링과 관련된 모든 치수는 다 집어넣은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R 해서 자, 요거는 이렇게 해서 지시를 하나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디다 넣을까요? 이렇게 길게 뺄까요? 그냥 이렇게 길게 빼서 자, 요거는 A, B, C, D 자, 여기 몇 가지 할까요? 5번 했고 그 다음에 확대도 뽑은 거는 요 D까지네요. 그죠? 자, 그러면 2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그냥 아무거나 갖고 와서 자, 여기에다가 2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 갖고 와서 자, 요거는 2라고 여기다가 고쳐만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도 완성 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남았을까요? 보시면은 요 위치, 오링의 위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자, 요거는 일단 치수 레이어를 변경해 주시고, 자, 오링의 위치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잡아 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쪽에서 이렇게 잡아도 되는데, 요거는 요게 낫겠죠. 그래서 요렇게 하나 찍어서, 자, 요렇게 조금 길게 하나 뽑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만 정리를 좀 하면 될까요? 자, 요거는 파이 작업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파이 34, 자, 여기는 그냥 파이, 그 다음에 요것도 그냥 파이, 그 다음에 요거가 이제 조립 부분이죠. 그러면 G6 공차 넣어주시고, 자, 이거 바깥쪽 그냥 파이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모두 마무리가 된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 자, 얘가 지금 0에서 플러스, 어이구, 이거 왜 플러스가 이렇게 들어갔죠? 자, 이거는 공차가 잘못 들어갔네요. 그죠? 이거 바꿔놓을게요. 자, 요거는 하한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상한을 0.01, 하한을 마이너스 0으로 바꿔줘야겠죠. 뭐 이상하게 집어넣었네요. 자, 이렇게 바꿔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조금 더 깊게 이렇게 뚫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렇게 조금 더 깊게 뚫으면은, 자, 그러면 이제 이쪽에 들어가는 요 4부분,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공차로 들어가 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체인지 해서,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편차로 변경. 자, 요거는 이제 0에서 얘는 0.01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요거와 매칭이 되겠죠. 여기 보시면은 플러스 0.01이었고요. 얘는 마이너스 0.01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면 또 작업해야 될 게 찾아보면 요게 단가요? 요게 단 거 같은데, 자, 얘를 조금 더 위치를 조정을 좀 해보고, 여기도 마무리된 것 같고, 여기 다 됐고요. 여기도 다 넣고 다 됐죠? 요렇게 작업을 하면 될 것 같네요. 자, 요렇게 됐으면, 자, 이제 마무리 됐고요. 자, 이제 기아 공차 집어넣을게요. 자, 공차 들어가서, 자, 데이터 삼각형 채우기. 그 다음에 요거는 요 부분을 항상 기준을 잡아줬죠. 자, 지난 시간에 플랜지까지였으니까, 자, 플랜지가 F였죠. 그 다음에 얘는 뭘까요? 그러면, 자, 얘는 G가 되겠죠. 자, G로, 자, 이렇게 하나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뭘 넣어줘야 되냐면,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자, 여기 부분에 공차를 하나를 넣어줘야 될 것 같긴 한데, 요거는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할까요? 자, 일단 넣기 쉬운 거부터 넣죠. 요거부터 요거 했으니까, 요 부분이나 이 부분에 대한 거를 한번 넣어볼까요? 자, 일단 요거는 수직부터 하나를 넣어볼게요. 자, 수직은 이쪽 면만 수직은 나오면 되니까, 자, 여기 면, 아이고, 자, 이렇게 화살표로 다시 바꿔주고, 자, 이쪽 면 잡아주면 되는데, 요게 수직 구간이 37이니까, 자, 여기에서 쭉 올라가서 IT 공차 37이면 11이네요. 그죠? 자, 그러면 0.011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G.
자, 요거 하나 수직 하나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자, 요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중간에 들어가는 거니까, 요거는 뭐 기하공차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작업을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표면 거칠기, 표면 거칠기 한번 볼게요. 자, 표면 거칠기는 일단 요거는 주조품이기 때문에 자, W 기본 아니 W가 아니죠. 제거 가공을 허락하지 않는다 들어갈 거고요. 자, 그다음에 W를 한번 넣어 볼게요. 자, W는 자, 일단 드립구멍이니까 자, 여기 하나 들어갈 거고. 자, 그다음에 17파이 여기 하나 들어가겠죠. 자, 그다음에 또 어디 있을까요? 그 다음에는 없네요, 그죠? 자,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X. 자, X는, 자, 닿는 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 들어갈 거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디 들어갈까요? 요 면이 되겠네요, 요 면, 그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 요쪽 면, 자, 이 면하고 요 면, 그죠? 자, 여기 두 개의 면이 부품과 부품이 서로 닿기 때문에 X를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3시 방향 갖고 와서 자, 여기다가 직접 이렇게 지시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Y죠. 자, Y는 베어링하고 닿는 부분에다가 일단 넣어주시면 되고요. 여기가 되겠죠. 자, 요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링 부분에 혹시라도 뭐 표면 거치기 어떻게 넣어라 나와 있는 게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이쪽에 쭉 보시면 뭐 나와 있는 건 없네요, 그죠? 나와 있는 건 없으니까 자, 요거는 요렇게 마무리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그래도 조금 찝찝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분명히. 자, 그러면 자, 여기는 어차피 오링이 이제 이렇게 닿는 부위니까 요 면에다가 X를 하나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X 하나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모두 마무리가 됐나요? 다 된 것 같죠? 이렇게 마무리 지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대표 거칠기 하나 만들어 줘야겠죠? 대표 거칠기는 요걸 갖고 와서 자,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요게 6번이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추가로 좀 더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찍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너무 긴가요? 자, 좀 널찍하게 만들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요렇게 만드셔도 상관없는데 자리를 좀 많이 차지하니까 그래서 좀 좁게 하는 것 뿐이고, 자, 요렇게 이게 Y죠. 자, 요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딴 것도 뭐 있을까요? 혹시라도 뭐 빼먹은 게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다 들어갔고, 자, 여기도 마무리가 됐고요. 다 된 것 같죠?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공합이래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요거 이제 베어링 커버 부분에 여기에 오링 있죠. 자, 요 오링 부분은 이렇게 그냥 간단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에 그렇게 자주 출제되는 놈이 아닙니다. 그렇게 뭐 어렵지도 않고 뭐 끼워 맞춘 공차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그냥 규격지 보고 집어넣기만 하면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도면 작도가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써야 하는 오일실이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이실 위주로 비중은 오이실 위주로 좀 연습을 많이 해주시고, 요거 오링도 이런 식으로 그릴 수는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모두 마무리가 됐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자, 오른쪽 커버네요, 그죠? 오른쪽 커버, 여기에도 오링이 들어가네요, 그죠?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요 마지막 요 오른쪽 베어링 커버를 작업하고, 자, 요 동력 전달 장치 11번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한 번씩만, 한두 번만 연습을 하시면은 아마 크게 어려움 없이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작업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베어링 커버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